안녕하세요, 장박사님. 오늘 장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에 직원 50인 미만인 우리 중소기업들이요, 성과 관리를 어떻게 좀 바꿔나가야 할까? 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뭐 HR 기술 보고서나 전문가 가이드, 또 중소기업 실문 결과 같은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박사님께서 실제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 통찰력, 그걸 얻어가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AI라는 게 이제 뭐랄까 더 이상 대기업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여러 자료를 보면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AI를 써서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특히 성과 관리 쪽에서는 그 공정하고 좀 일관된 평가를 도와주면서 단순 자동화,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꽤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박사님 회사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데이터 분석 이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좀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원들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60도 피드백이나 목표 달성률 같은 정보를 쫙 모아서 AI가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혹은 이 부분은 좀 역량 개발이 필요하겠네?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아, 객관적으로요? 네, 그냥 뭐 관리자 인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하긴 작은 조직에서는 관리자 한 분이 모든 직원을 막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그럼 그렇게 분석된 결과는 어떻게 쓰이나요? 이런 코칭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개인별로 다르게? 네. 그러니까 모든 직원한테 똑같은 뭐랄까 일률적인 교육 대신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딱 짚어주는 그런 개인화된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성과 관리하다 보면 좀 자잘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뭐 보고서 만들고 알림 보내고 이런 단순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하게 놔두고요. 그 시간에 관리자는 직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코칭하고 좀 더 사람 중심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확실히 장점들이 많네요. 매력적인데. 근데 아마 장박사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회사 규모에 AI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비용 문제라든가 또 다른 고려할 점은 없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먼저 비용 문제. 물론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챗GPT처럼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서 과연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이걸 좀 신중하게 따져보는 거죠. 비용 말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데이터의 질 그리고 공정성 문제예요. AI라는데 결국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배우고 판단하는 거라서요.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혹은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결과도 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게 나올 위험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AI 도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고 좀 다양한 데이터를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들 교육이나 또 AI 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AI 도구를 잘 쓰려면 당연히 직원들도 사용법을 알아야 하고요. 또 AI가 내놓는 결과를 어느 정도는 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AI 도입한 회사 중에 절반 정도만 관련 교육을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투명하게 소통하고 AI가 제안하거나 분석한 결과는 꼭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또 직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뭐 보안 문제 이런 건 뭐 당연히 기본일 테고요. 네, 그렇죠. 직원 성과 데이터는 진짜 민감한 정보니까 관련 법규 지키고 보안 철저히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최종 판단, 평가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효율성하고 그 인간적인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럼 장 박사님 같은 대표님은 자,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요. AI를 통해서 우리 회사 성과 관리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걸 명확히 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다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래대로 피드백 모으는 걸 자동화한다든가 이런 작은 기능부터 한번 시험 삼아 도입해 보는 게 좋아요. 작게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군요. 네. 그리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필요한 교육도 해주고 의견도 듣고 반영해야 하고요. 항상 기억해야 할 건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AI는 장박소님 회사처럼 중소기업에게 성과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직원 맞춤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문제라든가 데이터 관리, 또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개인정보 문제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그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장박소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장박소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AI는 주로 직원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그 결과 분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래에는 AI가 협업 방식이라던가 창의성 아니면 문제 해결 과정처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 과정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장박소님 회사처럼 작고 민첩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 키워나가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